막연할 수도 있는데 결국 흥미인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애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 학자들이 예언하기를 이제 아이들이 성인 이후에 죽을 때까지 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갈 텐데 그러면 이제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직업을 바꾼다. 아니 뭔가 뭐 이직 개념이 아니라 직업을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내가 뭔가 학습을 해야 돼. 이건 생존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학습에 대해서 무기력 상태를 만들어버리면은 너무 인생에 대해서 큰 손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이제 시험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학습에 대한 흥미가 잃어버리면은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모이는 모습이 학습 무기력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습들. 그러니까 그것만은 꼭 예방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는 생존과 연관되는 건데 단지 시험 공부에 지쳐버려서 무기력해지는 거는 오케이, 네가 공부 못해도 내 성적 안 나와도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 데서 다양한 학습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다른 학습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아이한테 너무 큰 인생에서 크게 너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이 학습에 있는 흥미도가 계속 발달할 수 있게끔 좀 자극 주시고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꼭 시험 공부가 뭐 아이들이 뭐 그렇더라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접근시켜주는 부모님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창의적인 접근법을 발달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에 맞는. 만약 공부를 안 하는 자녀라면 아이가 어떤 거에 이렇게 좀 자극받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뭐 운동으로 빠져라 예체능으로 빠져라가 아니에요. 학습은 해야 되는 거고 글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아이한테 맞게끔 접근할까를 상당히 많이 좀 찾아보시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시대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평생 이제 살아갈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학습 승리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무기력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모는 자녀의 마지막 버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제 반복할 거예요, 일생에 있어서. 어, 실패는 누구나 원하진 않아요. 특히 아이들은. 특히 학업에서의 실패감은 이제 계속 경험을 하겠죠. 중학교 때부터는. 뭐 시험 보면 몇 등 나올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국 석차 나오고, 진학 이제 배치표상에나 어느 대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들이 이제 계속 경험을 할 텐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마다 안길 대상은 부모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마저도 뭔가 이렇게 냉랭한 느낌을 주시고 아이가 학업 성취를 충분히 못 이뤘다고 해서 막 뭔가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어떤 표정, 말은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표정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태도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면 아이가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조그만 세상 접하고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학업이라는 부분.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많은 이 실패 경험에 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기댈 데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핵심적인 어떤 문구가 새겨진다면 나는 세상의 외톨이야가 돼버려요. 실제로 아동 청소년 상담할 때 이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상담을 한참 하다 보면 나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요요해요. 실제 부모님 상담 비용 내주고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부모님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에 경험하는 어떤 실패들, 어떤 좌절 상황들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딱 뒷받침돼주고 버팀목이 돼주시는 경험들을 해야지 아이들이 이후에 실패했을 때도 이게 심리적으로 아 그래 나한테는 부모님 있지 내 뒷배는 부모님이야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형성이 잘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속 뭐 설명회 때 말씀드린 애착 경험이에요, 결국은. 친밀한 정서 경험으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고 고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스킨십에 관련된 애착 행동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나이니까 많이 허깅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허깅을 해 주세요. 싫다고 해도 자꾸 허깅해 주시고 아침 저녁을 만나면 해 주시고를 자꾸 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치유적이고 회복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 학습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 할 때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여기 있는 학부모님도 계속 뭔가 이제 애쓰시는 거잖아요. 자녀 학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워낙 이제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속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서 자꾸 그림을 그려가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최영도 원장님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충분한 그림들이. 그리고 좀 뭔가 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의 진학이나 진로에 관련돼서 좀 더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도와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자, 학습 코치로서 부모 성찰하기 이제 초등학생들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봐요. 양육할 때 훈육하거나 양육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소진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으세요. 양육하시다가 훈육하시다가 아이들 키우다가 그래서 진짜 본인이 진짜 행복하신지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라도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한가? 행복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만족스러운가요? 만족스러운가 내 삶이? 내가 지금 뭐 자녀 이렇게 지금 학습에 애쓰시고 계시고 본인 일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내가 진짜 만족스럽나 내 삶이? 이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감이 적으시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자녀한테도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뭔가 마음이 이렇게 지금 불편하면 그 불편한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녀한테 가겠죠. 그러다 보면 자녀의 어떤 문제적인 행동, 본인이요, 부모들이 느꼈을 때, 아, 이거는 행동이 좀 문제적이다. 아니면 공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본인이 좀 여유가 생기시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유가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우면 그 에너지 자체가 여기가 너무 꽉 부정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자녀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따 저희 끝나고 열심히 오늘 또 들으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누워서 내가 진짜 만족스럽나?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한번 본인 만족스럽게 하는 어떤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가 우선이기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금 다 학습 코치로서 부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코치로서의 부모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 관리가 먼저 되셔야 되고요. 일단은 학습 코치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관계예요. 관계. 아이들의 관계. 이 관계가 애착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실패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렇기 때문에 이 애착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기에 많이 좀 주의를 주세요. 공부 좀 성적 안 나오거나 학원에서 뭔가 성적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고학년 말고요. 저학년하고 뭐 3, 4학년까지 이제 고학년은 이제는 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바라보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게 이제 부족한지를 부모님들이 보시고 특히 이제 진로 관련된 것들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서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진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서적 친밀한 관계 말씀드린 데 애착 관계고요. 그다음에 부모 유형이 어떤지는 본인이 좀 아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크게
저희가 이제 여기 책에서도 말씀드렸죠. 독재자 유형이 있으세요. 이거 초등학교까지 잘 먹혀요. 근데 이제 사춘기 시작하면은 잘 안 통하실 거예요. 특히 아들들, 딸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독재자 유형이었다라면 전재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뭐 통제하는 부모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좀 책임감, 선택권 주는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지 아이들의 이 자율성이 발달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결국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에요. 자율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전재형 부모님 밑에서는 자기주도적인 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태도 자체가 계속 애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통제하고. 거기서 어떻게 자율성,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통제하셨던 부모님이라면 이제 약간 아이가 커가면서 열어주실 필요 있으세요.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전재형 부모님들 뭐 이렇게 통제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이런 자유방임형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의외로 또 한국 사회, 민주사회, 그러니까 이전 부모님과 좀 다르게 난 키우겠다고 이제 가시는 게 좀 약간 방임형으로 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선이 없으세요. 부모 자녀가. 제가 아빠들 만나서 교육할 때 꼭 얘기 말씀드려요. 아빠는 친구가 아니다예요. 자녀의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는. 친구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부모고 부모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좋은 권위여야 돼요. 예전처럼 강압적이고 독재적이고 뭐 폭력적인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자라는 아이들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냥 좀 친밀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애착 관계를 형성하시지 친구는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는 안 돼요. 부모는 부모여야 돼. 아이들이 안정감이 생겨요. 부모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는 안정감이거든요. 어떤 틀. 그래서 자유형 방임형 부모님을 가장 안 좋게 보기도 해요. 상담 쪽에서는. 오히려 통제형은 이 울타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해요. 물론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지만 근데 자유방임형은 오히려 너무 풀어져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상당히 키운다라고 봐요. 특히 커가면서. 그래서 자유방임 부모님은 제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한테 허용적이었다 하면 이제는 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규칙, 선, 부모 자녀 간에 선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명심하셨고 이 경계선을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게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어찌 보면 민주적 리더형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통제, 적당한 방임이에요. 어찌 보면 그 줄타기 잘 하시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통제하는 폭을 이제 상당히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어린아이처럼 통제를 하면 아이들이 문제 생기겠죠. 갈등 생기고. 네. 그래서 본인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태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보시고 아이한테 나는 어떤 엄마인 것 같아? 나는 어떤 아빠인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면 아이들과 외기거리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논의하시고 가족 규칙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지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지를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끔 자꾸 도와주시면은 아이들의 자율성은 키워질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키워질 겁니다. 발달하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